눈이 내리는 서울의 한강변. 이준서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강민재를 기다렸다. 그의 절친. 민재가 약혼했다는 소식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준서의 가슴을 날카롭게 스쳤다.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지? 준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민재와의 10년 우정을 떠올렸다. 민재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20대 후반의 강민재는 사진작가로 서울의 좁은 골목부터 제주의 바람까지 렌즈에 담아내는 사람이었다. 반면 32세의 이준서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늘 완벽한 계획과 깔끔한 슈트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서로의 다른 점을 채워주는 친구가 되었다. 민재는 준서에게 세상의 색을 보여줬고 준서는 민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 그러나 민재의 약혼 소식은 준서의 세계를 흔들었다. 민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오직 준서만 알고 있었다. 민재는 늘 언젠가 나를 받아줄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이번 약혼은 여성과의 결혼이었다. 준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민재가 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이런 선택을 했는지. 준서야. 민재의 밝은 목소리가 눈밭을 가르며 다가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활짝 웃고 있었지만 준서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불안을 읽었다. 파티 준비 잘 돼가. 넌 항상 완벽하니까 믿고 맡겼어. 민재가 어깨를 툭 쳤다. 준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질문들이 소용돌이쳤다. 민재야. 잠깐만. 준서는 말을 꺼냈다. 너 정말 이 결혼하고 싶은 거야. 민재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의준서는 망설였다. 네가 원하는 삶이 이거야.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강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준서야.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아. 나도 현실을 살아야지. 그 말은 준서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민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현실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준서는 더 묻지 못했다. 민재의 약혼 파티를 준비하는 건 그의 역할이었다. 친구로서 민재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그의 임무라고 믿었다. 며칠 뒤 준서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빌려 파티를 준비했다. 화려한 조명, 민재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 그리고 수진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플라워 데코레이션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민재가 진정으로 행복한지 알 수 없었다. 파티 전날 준서는 민재와 함께 장소를 점검하러 갔다. 민재는 장식 하나하나를 보며 감탄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서야. 고마워. 정말. 네가 아니었으면 이 파티 불가능했을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메말라 있었다. 민재야. 솔직히 말해. 준서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너
이 결혼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행복은 선택하는 거야. 준서야. 난 이걸 선택했어. 선택. 이건 도망치는 거야.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넌 내 자신을 속이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넌 이해 못해. 넌 늘 완벽한 삶을 살아왔잖아.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 말은 준서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겼다. 완벽한 삶. 그는 늘 민재를 부러워했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민재를. 하지만 민재는 준서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파티 당일. 레스토랑은 웃음과 축하의 소리로 가득 찼다. 수지는 밝게 웃으며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재도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준서는 그 미소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민재를 몰래 관찰하며 그의 작은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민재가 준서에게 다가왔다. 준서야. 잠깐 밖에서 얘기할까? 한강변으로 나온 두 사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민재가 입을 열었다. 너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야? 내 결혼. 내 삶이야.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는 내 삶을 살지 못했어. 민재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말해줬잖아.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거야?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망. 너는 날 판단할 자격 없어. 준서. 네가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 그 말은 준서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민재를 위해 모든 걸 완벽히 준비했지만 정작 민재는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눈송이가 그들의 어깨 위로 쌓여갔다. 준서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인지 눈송이인지 모를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준서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민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네가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민재는 준서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준서는 자신의 삶이 정말 완벽했을까 되묻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우리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민재는 짧게 답했다. 지금 바빠. 나중에 보자. 전화가 끊기고 준서는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민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준서는 우연히 민재의 약혼녀 수진을 만났다. 29세의 수진은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재의 전시회에서 만난 디자이너로 민재의 예술적 감성을 사랑한다고 했다. 민재가 너 얘기 많이 했어. 준서 씨.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수진의 말에 준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수진 씨. 민재가 행복해 보여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당연하죠. 민재는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준서의 의심을 더 키웠다. 민재는 정말로 수진과 함께 행복한 걸까?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 준서는 민재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민재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준서에게 처음 고백했다. 그때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그걸 쉽게 놔두지 않지. 준서는 그때 민재를 안아주며 말했다.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지지할게. 하지만 지금 민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을 선택했다. 준서는 그 선택이 민재의 진심인지 아니면 사회적 압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민재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민재의 전시회에 찾아가기로 했다. 전시회는 홍대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다. 민재의 사진들은 서울의 거리,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자연의 순간들을 담고 있었다. 준서는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춰 섰다. 그건 민재가 몇 년 전 찍은 준서의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준서의 눈빛에는 자유로움이 가득했다. 이런 내가 있었나? 준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재가 다가왔다. 그 사진. 네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서글펐다. 민재야. 나 진짜로 걱정돼. 준서가 솔직하게 말했다. 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원하는 삶. 그게 뭔데? 넌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준서는 할 말을 잃었다. 민재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는 민재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날 밤 준서는 민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졌다. 민재가 올린 사진들 속에는 수진과의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준서는 민재의 눈빛에서 미묘한 공허함을 발견했다. 그는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야. 우리 진짜로 얘기해야 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어. 민재의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다. 준서야.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그냥 날 좀 내버려둬. 그 메시지는 준서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민재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재가 원하는 게 뭔지 그는 정말로 알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도 민재의 메시지는 준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날 좀 내버려둬. 그 말은 민재가 그에게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준서는 민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민재의 약혼 파티를 준비하면서도 이 모든 게 민재를 더 멀리 밀어내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준서는 회사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며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퇴근 후 그는 다시 민재를 생각했다. 민재의 약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그건 민재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선택처럼 보였다. 준서는 민재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더 깊이 알고 싶었다. 그는 민재의 오랜 친구 35세의 최윤아를 찾았다. 윤아는 민재와 준서가 대학 시절 함께 어울렸던 동아리 선배였다. 현재는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하며 민재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었다. 윤아는 따뜻하면서도 직설적인 성격으로 민재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친구였다.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윤아는 준서를 보자마자 물었다. 민재 때문에 온 거지.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준서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윤아 누나. 민재가 약혼했어. 근데 난 그게 민재의 진심인지 모르겠어. 윤아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민재가 너한테 말 안 했을 줄 알았어. 그 녀석. 늘 혼자 고민하다가 터뜨리거든. 윤아는 민재가 최근 몇 년간 가족과 사회의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민재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고 아들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재가 한 번 말했었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라고. 윤아의 말에 준서는 가슴이 아팠다. 그럼 민재가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준서가 물었다.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야. 민재는 수진이를 정말 아껴. 하지만 그 애는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그 말은 준서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민재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맞추려 하고 있었다. 준서는 민재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재의 스튜디오로 찾아갔다. 민재는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준서를 맞았다. 또 무슨 설교하려고 왔어? 민재가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재야. 나 진지하게 말할게.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수진 씨도 진짜로 행복할 수 없어. 민재는 렌즈를 내려놓고 준서를 바라보았다. 넌 쉽게 말해. 하지만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난 모든 걸 잃어. 가족, 친구, 사회, 다. 그럼 나도 잃는 거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내 친구야.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서야. 나도 모르겠어. 난 그냥 모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순간 준서는 민재가 얼마나 깊은 고독 속에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너 곁에 있을게. 그날 밤 준서는 민재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 덮인 길을 걸으며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준서는 민재가 자신의 길을 찾길 바랐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민재의 약혼 파티가 다가올수록 준서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민재의 행복을 빌고 싶었지만 그 행복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점점 더 억지로 보였다. 준서는 민재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민재의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다. 민재의 부모님은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60대 초반의 민재의 어머니는 준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오랜만이야. 준서야. 민재가 내 얘기 자주 했어. 준서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아주머니. 민재가 결혼으로 행복할까요? 민재의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착한 아들이야. 수진이 같은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준서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었다. 민재의 어머니도 아들의 진심을 모르고 있었다. 준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재가 자신을 숨기고 결혼하는 거라면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민재는 그런 애가 아니야. 준서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는 민재의 어머니가 아들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어쩌면 모르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나 내 부모님 뵙고 왔어. 민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뭐?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넌 내 자신을 숨기고 있어.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준서가 소리쳤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해. 민재가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며칠간 민재는 준서의 연락을 피했다. 준서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민재를 돕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를 더 멀리 밀어내고 있었다. 파티 준비는 완벽히 마무리되었지만 준서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파티 전날 준서는 수진을 다시 만났다. 그는 수진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했다. 수진 씨, 민재가 동성애자라는 거 아셨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서는 망설였지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이 민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민재가 저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민재를 사랑해요. 하지만 민재가 행복하지 않다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서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날 밤 준서는 민재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야, 난 널 사랑해. 친구로서. 그리고 너라는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내 곁에 있을게. 하지만 제발. 내 자신을 속이지 마. 민재의 답장은 없었다. 파티 당일. 레스토랑은 축제처럼 빛났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민재와 수진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민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준서는 그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친구로서 파티를 완벽히 마무리해야 했다. 파티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웃으며 민재와 수진을 축하했다. 준서는 무대 뒤에서 모든 걸 조율하며 민재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파티 중간. 민재가 준서에게 다가왔다. 준서야. 고마워. 이 파티. 정말 완벽해. 준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민재야. 너 행복해. 민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난 괜찮아. 하지만 준서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파티가 끝나고 준서는 민재와 단둘이 남았다. 민재야. 나 진짜로 마지막으로 물을게. 이 결혼. 네가 진짜 원하는 거야.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서야. 나 무서워. 뭐가? 준서가 다급히 물었다. 모든 걸 잃는 게. 가족, 친구, 사회. 내가 나로 살면 다 잃을 거야. 준서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넌 날 잃지 않아. 그리고 내 자신도 잃지 마.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나 수진이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야. 그 말은 준서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넌 충분히 용감해. 내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가져. 그 순간 수진이 다가왔다. 그녀는 민재와 준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나 다 들었어.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도 행복할 수 없어.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은 조용히 그의 손을 놓았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 나 너를 응원할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레스토랑을 떠났다. 민재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준서는 그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민재는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 준서는 그를 찾으려 했지만 민재는 자신의 스튜디오에도 집에도 없었다. 그는 민재가 혼자 고독과 싸우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준서는 민재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의 길을 찾을 때까지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
일주일 뒤, 민재가 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한강변에서. 준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강으로 달려갔다. 민재는 그곳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조금 더 맑아 보였다. 준서야. 나 많이 생각했어. 민재가 입을 열었다. 수진이와 헤어졌어.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준서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 하지만 너 말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날 사랑할 수 없겠지. 민재는 자신의 부모님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민재의 진심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준서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넌 충분히 강해. 그리고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준서야.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민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준서는 그런 민재를 지지하며 그의 곁에서 친구로 남을 것을 약속했다. 몇 달 뒤, 민재는 새로운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그의 가장 솔직한 작품들로 채워졌다. 자신의 정체성, 사랑, 그리고 자유를 주제로 한 사진들은 관객들의 가슴을 울렸다. 준서는 전시회에 참석해 민재의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드디어 자신을 찾은 것 같았다. 민재는 전시회 후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나 이제 진짜로 행복해. 무섭지만 이게 나야. 준서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내가 너로 사는 거. 두 사람은 다시 한강변으로 나갔다. 눈은 녹았고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야. 준서도 미소로 답했다. 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야. 민재의 새로운 삶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서는 그의 곁에서 언제나처럼 그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우정은 더 깊어졌고 민재는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준서도 민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삶이 사실은 텅 빈 껍데기였음을 깨달았다. 민재와 함께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강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